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리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서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도 예보해 드린 대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이걸 가지고 당연히 민주당도 또 뭐 난리 난 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뭐 상설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이 김여사 특검법에 새롭게 6개 항목을 또 끼얹어 가지고요. 무슨 뭐 세일할 때 하나씩 끼얹잖아요. 야,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헌재 지금 소장하고요. 현 소장 이종석 소장하고 재판관 2명이 이제 임기 만료로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 즉 사법의 정치화가 곧 정치의 사법화. 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퇴임사에서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이가 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헌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퇴임한 분들의 퇴임사를 현 정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요분들의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이게 뭐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뭐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지금 급 제기되고 있어요. 어제 오늘이 아닌데, 왜냐? 강도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당내 반발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의 독대를 앞두고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건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활동 자제라고 그랬는데 아예 중단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 이건 똑같은 것이죠. 예, 정리하라.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추가된 것이 뭐냐? 의혹을 해명하라. 아니, 의혹 검찰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보궐선거는 다 끝났는데, 저도 어제 그 새벽에 12시 좀 넘어서 이제 마지막 보도에서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도찐 개친으로 끝났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승부, 예, 똔똔,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언론도, 그야말로 자기 텃밭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교육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민주당이 해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마저도 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어요. 현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참관인들, 그 개표 요원들 사이에서 이게 눈으로, 왜냐면요, 이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5장이 말이죠. 5장이 쫙 이렇게, 5장이 있으면 이거를 똑같이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5장을 받아갖고 똑같이 적은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용산의 입장문.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쇄신을 오늘 최고위에서요. 무려 11번, 쇄신 11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쇄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용산에서 별도의 말이 없다. 예, 별도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화, 그러니까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지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 그 다음에 자유우파들 사이에서는 아니, 검찰에서 지난 4년 6개월간이나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려 4번씩이나 바꿔오는 동안에 결론이 났지 않은 거를 이번에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낸 날 여당 대표가 그거 해명해. 요 의도가 어디가 있느냐? 판 깨자는 거냐? 이런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면 여론전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을 상대로 할 때 여론전이 필요한 것이지 여당 내부의 어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면 위에서 여론을 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것보다는요, 그야말로 물밑 아래서 조용조용하게 할 게 있고 드러내놓고 할 게 있죠. 그런데 지금 모조리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은 모조리 싹 다 언론의 일설을 까는 거예요. 그 언론의 일설을 까면서 항상 앞에 수식어 국민의 눈높이, 민심,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기대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완급과 경중을 가려라. 그리고 나서 수사는 조용조용 할 거, 물밑에서 할 거, 비밀리에 할 거, 참모들어 할 거, 대통령 할 거. 이게 각자 다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멀티플 초이스가 있어요. 멀티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살아높은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령 김여사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독대할 때 제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방식이 꼭 이런 식으로다가 여론의 압박.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백기투항하라 이거예요. 윤 대통령 내외한테 백기투항하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 YS하고 이해창 부대보다도 더 심각한. 왜냐하면 저도 뭐 인생을 살 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치판 다 보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저나 여당 대표가 이 정도로 뭐 여권 내 무슨 총리라든가 어떤 특정 장관을 겨누는 게 아니라 아예 최정상에 있는 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직정하는 그것도 수면 위에서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요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게 정치 초년생 소리를 듣는 것이고 노련한 성숙한 그런 원숙한 리더십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윈윈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 없이 정부 없이 당이 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 없이 용산과 정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두 쌍두마차가 되는 거예요. 마차가 말이지 흔들흔들다가 한 마차가 한 바퀴가 빠져나가면 자동차 못 가요. 두 바퀴를 같이 써야지.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한동훈을 모시고 있는 측근들,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마치요. 무슨 뭐 김 여사가 활동 중단하고 무슨 뭐 해명하고 이러면은 내 세상에 올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규진 교수가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자, 그게 그 빅데이터에서도 한동훈의 활동의 핵심은 야당과의 전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여권 내의 전선을 구축해서 거기서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입지를 구축하려는 이런 작전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거꾸로 당도 대통령도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이번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이거 꾸준히 미래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바꾸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딱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일면 야당에 대해서도 딱 날리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무슨 원칙에 따라서 입장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이 얘기는 기소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그동안에 중앙지검장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4년 6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거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신이 없는 거예요. 소신. 왜? 아예 팩트는 하나잖아요. 팩트 하나에 법리를 원칙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요. 이거를 수사심의에 넘기지 않고 수사심의에 넘기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죠. 이게 잘한 거고. 첫째. 두 번째로 대신에 이제 법리가 공정하게 작동이 됐느냐. 요걸 보려고 레드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상 토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게 불기소 처분인데 요거를 한동훈 대표가 직격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랬냐? 우선요. 이게 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갖다가 권오수가 임의로 이용을 한 거고, 그리고 본인은 왜 이제 뭐 저는 주식을 이론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통상 이 자기가 좋아하는 증권회사에다가 맡겨놓잖아요. 그리고 상해에서 많이 이제 사고팔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권회사 직원한테 맡겨놓고 일임하고서 그냥 그 사람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증권회사 직원이 저 주식을 사고팔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조정. 예. 시세를 주가를 조정하냐 이 말이죠. 그 룸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주식이 조정을 하면 권오수가 이제 최고 말하자면 지휘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임자인데 그러면은 요 권오수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뭐 문자도 남겨보려고 이거 사고 팔어 해가지고 요거 좀 띄우자 말자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통화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물적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런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라는 겁니까? 예?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요런 주장을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플러스 그 알파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친윤계를 비롯한 당내 그리고 검찰들도 열불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게 요 자료는요, 요거를 갖다가 이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뭐 제 얼굴이 여러분들 뭐 안 보셔도 되니까 문화일보가 이제 한 걸 보면은요, 자 이게 손씨 그러니까 이제 손씨가 이번에 이 방조죄로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더 논란이 커졌잖아요. 자 주포 김씨가 손씨는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사실을 알린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시세 조정 사실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관계. 주포 김 씨와 직접 연락하는 관계고 지인과도 연락하고 다른 주식 수급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 손 씨.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보면요.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고 주포 김 씨,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이런 등과 본인은 직접 연락한 내용이 없다. 이거는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자기는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 다음에 물증.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는데 반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시세 조정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통화 내용 이런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2020년도 4월 달에 최강우위가 고발을 하면서 시작해갖고 추미애가 완전히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고 지금까지도 지휘권이 장관의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권오수한테 징역형을 선고했고 전주 손모 씨한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항소하면서 이 손모 씨가 이제 징역형이 2심에서 지난 9월 10일 날 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오늘부로 무혐의 처분. 그리고 이제 명품백은 10월 2일 부.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하고 22대 총선 개입 의혹. 예, 요 두 가지가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압축해서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뭐 다 이 검찰총장까지 이 결재를 받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다거나 또는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소개받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이름해서 시세조정 거래가 있는지도 몰랐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조정에 연루된 사람들 역시 권 회장을 포함해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또는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요.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계좌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을 뿐 개별 거래에 있어서 권해자에게 물어본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 시세조정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도 없다. 그리고 주포들 사이에 김 여사는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다. 오히려 이제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주가 조작하는데 김 여사 모르게. 그 다음에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점 등을 볼 때 불기소가 맞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권 회장이 주가 상장 전부터 김 여사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고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또는 권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건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3대 조건은요. 이미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김 여사 활동을 아예 중단하라. 첫째로 중단하라. 그리고 김 여사 라인을 전부 잘라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김 여사가 직접 의견을 밝혀라. 해명을 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제 헌재 소장하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 2명, 3명이 그 임기 만료. 임기가요. 제가 뭐 3년인가 6년인가 이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6년이 맞습니다. 6년. 예. 자, 그래서 오늘 헌재 소장의 퇴임사를 보면은요. 이게 결국 민주당의 그 모든 사건을 갖다가 특검 또는 탄핵으로 몰고 가잖아요. 요거를 직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법원으로 사법부 아니면은 좀 헌재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이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가 되고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정치 사법화가 되는 것이다. 요거는 재판의 독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예, 이러한 이 경고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퇴임선을요. 자,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 예,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뒤이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판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당연히 경계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오늘 현재 헌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흔들지 말라 이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잘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헌재 권위가 추락하고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질서도 해칠 것이다. 이런 경고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퇴임하는 이영진 재판관의 경우에는요. 지금 후임이 뽑히지 않은 채 물러나는 데 대한 우려를 상당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경우에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헌재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예,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처리가 더 정치될 우려가 크다. 그러면서요. 제도 개선도 요청했어요. 이미 뭐 여러분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남소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수 사건의 양적 증거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데 향후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헌법 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김기영 재판관도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얘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늘어나고 시간은 없고 신속한 재판은 치러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예. 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요거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중앙일보에서만 지금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기네가 2명을 임명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1명만 임명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싸움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선 각각 1명씩을 먼저 우리가 임명을 하자. 추천하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났어요.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죠. 한꺼번에 3명을 하고 싸우지 말아라. 한꺼번에 3명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헌재가 지금 올스톱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요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제 요거 헌재가 헌재를 살렸잖아요. 예.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개선하는 게 문제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2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직 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인데 당연히 좌파 판사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강원도 사람, 한 사람은 호남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정계선 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그리고 하나는 김성주 광주 고등법원 판사, 요 두 사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한 달 정도를 검토해 왔다고 하는데요. 요 이제 서부지방원장인 지금 이제 정계선 이 판사의 경우에는요, 강원도 출신이고 98년도에 임관을 했고요.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고 헌법연구관을 지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요 판사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 MB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을 맡아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판사, 아까 이제 김성주 광주 고법 판사인데요. 김성주 판사의 경우는 97년도에 임관한 판사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 주로 판사 생활을 광주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골수 이제 이 호남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진보 성향이지만은 판결은 상당히 균형감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제 헌재 구성에서의 지역 균형, 그러니까 이제 요 광주 출신인 이제 김 판사를 집어넣은 것도 지역 균형 차원에서 고려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변 출신의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도 물망에 올랐지만은 정치적 소양이 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직 판사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 3명 중에 2명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나중에 추천해서 일단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이 아니라 서울교육감, 여기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요, 이번 선거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크게요. 자, 부산금정구청장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윤일련 후보가 61대 38, 23%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한 13% 차이로 이겼다는데, 더 많은 편차로 이겼다. 그리고 인천 강화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박용철 후보가 지금 50%, 한현희가 42%, 그래서 8% 차이로 이겼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안상수,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이 안상수가 나왔어도 표를 갈라먹었는데 불구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화하고 금성은 이제 본래 우리 이제 국내에 유리한 척이기 때문에 이길 때서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남 곡성하고 영광은 모두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커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물론 당 장악력이 커진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커지면 되겠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일극 독재 치는데 지금보다 더 커져요. 당 장악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곡성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55, 그리고 지금 나머지 35가 20% 차이나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보당하고 그 다음에 조국당에서까지 나왔어요. 영광에서는 장세일 민주당하고 장현, 이게 이제 장현이 이제 조국당이죠. 그래서 41대 26인데, 요 영광 특징은 뭐냐? 이게 진보당이 30%, 진보당한테를 졌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쫄딱 망한 거가 되는 거예요. 조국이 쫄딱 망한 거. 그런데 이제 지금 부정선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득표율은 23.5%인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제 개표를 했잖아요. 개표를 했는데, 투표용지 5장이요. 투표용지 5장 이렇게 쫙 접어졌는데, 5장 이렇게 딱 돈 이렇게 딱 하듯이,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접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용지 5장을 갖고 한꺼번에 손바닥에 넣고 딱 접은 거. 이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도 가지고 그 투표용지 5개다. 그러면은 5명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접은 모양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투표용지 5장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요거를 한꺼번에 싹 접어버린 거예요. 요런 용지가 이 개표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개표 요원들하고 참관 요원들이 다 보고 이거 맞네 수상을 해. 그래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선관위가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시장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까지도 요 부정선거가 여전히 또 나왔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